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 팔자마자 8% 올라버리고 시간외에도 3% 올라버린 SK 때문에 잠시 퇴근하고 바람 쐬러 가려다가 차를 급히 돌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 저 같은 생각하실 분 많으시고 진짜 매도 못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직업상 좀 매매를 많이 권유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손해본 거는 아니다라고 위안 삼아 보지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10%가 덜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튼 SK를 간과한 거 그리고 좋은 펀더멘탈을 잘 포인트를 짚어 놓고도 SK와 SK케미칼에 대한 그 잠재력을 좀 일찍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 안 듣고 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아무튼 축하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르니까 이제 상승에 대해서는 엄청 익숙하죠. 하루만 빠져도 못 견뎌요. 그리고 돈이 더 있으면 더 끌어모으고 혹은 뭐 대출 받아서 더 끌어모으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장을 기대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하락장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좀 많이 둔감해졌어요. 하루만 빠져도 막 다음날이 기대되고 막 이러잖아요.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1년 동안에 3월 이후로 1년 동안 상승만 해와서 그렇지 사실상 진짜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주식입니다. 주식. 그래서 뭐 지금은 3% 5% 뛰게 하면서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습관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승장이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방송 처음 보시거나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수익 났을 때 잘 끊어가는 그 포지션 관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음,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에 둔감한 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을 좀 짚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다음 주 FOMC가 있다. 이번 주 FOMC 있습니다. 27일 날 미국 FOMC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이제 시세 분출했다가 좀 막판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애니소프트는 결국 저도 98만 얼마에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업종까지 마지막 사이클 다 수익 냈으면 일단 한 타임 정도는 뭐 한 10% 내외로 수익 내고 나왔으면 잘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음, 새로운 메시지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혹은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기대되는 27일 미국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끝나고 다음 주라고 또 써버렸네. 이번 주인데 25일날 오늘 시장 끝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기관들이 개인들의 매물을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받으면서 일단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기아차는 27일 아마 실적은 다 잘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예상치보다 잘 나오느냐가 중요할 거고 29일에는 하이닉스 그래서 중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포지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27일 날 미국 FOMC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위로 5% 오르는 것보다 밑으로 10% 빠질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위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락한 즉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음, 좀 금액이 크다 혹은 포지션이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권에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시장의 기대감과 연준이 어떻게 시장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괴리가 해석에 따라서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 이렇게 포지션 관리하거든요. 맨날 종목 하나만 가지고 차트 보면서 뭐 종목 토론방 엄청 많이 보시죠. 요새 종목 토론방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서는 어, 롱런 할 수 없습니다. 롱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봐야 어떤 종목을 사도 오르는 그런 시장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위험 요인을 체크하고 가자라는 의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 신경 안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투자 기관 쪽이 순매수하면서 3,200을 터치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중요 종목들은 결국에는 안 오른 종목들이 결국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5G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KMW랑 서진 올라올 때 된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급등했던 거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LG생활건강은 구독자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정도의 차이지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외국인 시장이다 보니까 좀 이럴 때는 정말 주식하기 편한 건 사실이에요. 종목을 딱 찝는 게 아니라 업종만 잘 봐도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요 증권사에서는 지금 현재 3,200의 코스피를 3,300까지 한계가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음, 이런 부분들을 뭐 맹신하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3,300의 한계점 그리고 실적이나 수급 실적은 이제 계속 발표될 거고 수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 잡아 두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시장을 대응하는 거랑 이제 그냥 대응하다가 빠졌는데 왜 빠졌나요 하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괜히 연봉 많이 주면서 이게 교육시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제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의견과 짬뽕 시켜가지고 이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3,200까지 또 무난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3,200까지 이렇게 최저가 2020년 3월 14일인가요? 아무튼 이때부터 1,400에서 3,200까지 진짜 오르기만 했어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지만 11월 어디죠? 한 두 번 정도 있었지만 일단 계속 상승장이 이어져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락에는 정말 무덤덤한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주봉인데 코스피는 별명이 박스피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박스 2000에서 뭐 2200, 뭐 한 1900에서 2200 사이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잡주들이 개인들의 어떤 무덤이 돼버렸죠. 올라갈 것 같은데 빠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빠지고, 한두 개가 상한가 치는데 또 따라가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힘든 시기를 지내다가 증시에 호황기가 있었고, 이제 곤두박질 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이제 지수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폭이 작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SK이노베이션, 우리 진짜 마음고생과 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게 했던 SK이노베이션입니다. 참고로 SK이노베이션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13만 원 언저리에서 제가 주구장창 추천드리다가 이게 5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물려서 잊고 있었죠. 다른 거에 만회하겠다. 저 특징 아시죠? 하나 물리면 이제 다른 걸로 만회하려고 더 애씁니다. 그래서 5만 원대부터 현재 3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이 보세요. 15만 원이 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억에 3천만 원 된 거 아니에요?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그러면 10억이면은 한 7억 날라간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까? 물론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갔겠지만.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되면 반등 한 번 없이 3개월 동안 빠지는 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절대 못 버팁니다, 이거. 멘탈 다 나가요. 이게 진짜 하여튼 이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3천에서 뭐 2천 한 5, 600까지만 가더라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인데 아무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폭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몰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득 좀 자꾸 경고를 드리고 싶네요. 이런 다들 뭐 다 찬티들만 있는 장이다 보니까 아무튼 남들이 좋다 할 때 직업 정신으로서 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꿋꿋이 지금 3,200까지는 잘 버텨왔어요. 우리 뭐 팔고 싶지만 종목들을 바꿔가면서 조금씩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SK 이노베이션 이런 좋은 예가 있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S&P는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 최고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일본 이런 식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일단 2011년 마찬가지로 한국 코스피 대비해서 미국장은 한 두어 번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박스피가 아니라 서서히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해가는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미국 같으면은 이렇게 뭐 좀 빠지면은 올라가겠구나 하겠는데 한국 같으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 지금 유동성에 끌어올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이 버블이 꺼진다거나 어느 순간이 오면 무서운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자꾸 띄는 게 사실이고 물론 이번 27일 FOMC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 향후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이런 공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주춤하다가 반등하는 기세입니다. 그래서 음, 달러가 오른다는 것은 어쨌든 이제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는 의미 그리고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 혹은 경제가 좋은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나온다면 달러 오르면서 이제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27일 날. 저는 포지션을 좀 많이 줄여놨는데 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서 또 걱정입니다. 내일 또 손이 근질근질 할 텐데. 오늘 수급은 좀 비교적 얌전했어요. 개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을 좀 받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금융투자 합쳐서 1조 가까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운송장비에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갔고 전기전자 다시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차익 실현 서비스 업종에 매수세 들어오는데 일단 대부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시점에 통신주가 들어오는 걸 보고 좀 통신주는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음식료품 그 다음에 통신 또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종이 목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르면은 개인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거의 이런 게 오른다고 하면 이제 좀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오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통신업이 오르면 거의 끝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커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좀 나는 지금 달리는 말에 더 큰 채찍이라고 기대된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혹은 뭐 추후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면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럼 더 타는 거고 아니면은 좀 쉬는 거고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매수세, 하이닉스의 매수세, LG생활건강 들어온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보시피 같이 업종 유기적으로 좀 묶여서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기관에는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커버링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크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개인들 매수가 진짜 신기해요. 코스닥에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자의 성향 자체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공매도도 막아놨지. 이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면 누가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안 떨어지고 별로 안 오르겠죠. 아무튼 기관하고 외국인 입장도 좀 난처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바이오가 올라줄 때가 됐는데요. 바이오에 또 수급이 쫙 쏠려야 될 텐데. 아무튼 진짜 어려운 시장은 사실입니다. 좀 증시가 낮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은데 3천 몇백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종목들 좀 볼게요. 결국에 SK를 간과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수소 시장 밀리고 나서 그때 반등했던 게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 상장, 그다음에 여기 또 밀렸다가 이쪽 포인트에서 수소 관련돼서 투자했는데 뭐 며칠 만에 뭐 몇 조를 벌었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SK 추천드렸었는데 뭐 한 5% 먹었나요? 한 7% 먹고 잘 팔았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8% 오르고 시간에 3%더 올랐습니다. 아무튼 뭐 못 먹은 건 아니라서 덜 아쉽지만 그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그 매도했던 근거들은 괜찮게 있어요. 근데 뚫고 올라왔다는 거는 뭐 예측하기 힘들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럽게. 저도 아쉬워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왜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아무래도 워낙 듣는 정보가 많고 시장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위축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4회사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빨리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와 SK 케미칼 둘 다 뭐 성향은 달라요, 완전. SK 케미칼은 삼남 이 SK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있고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을 가지고 있고 SK 케미칼 자회사가 SK 바이오 사이언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SK는 이쪽 그룹이고 SK 디스커버리는 이쪽 그룹이고 그래서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얘가 이제 백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이 봤는데 저는 늦게 들어가서 그런지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SK 케미칼 그리고 SK는 진짜 좋은 종목인데 제가 왜 팔았는지 정말 아쉬울 정도로 아쉽습니다. 좀 다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또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못 먹은 건 아니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종목을 다 짚어드리기가 애매해서 혹시 오늘 뭐 여기 안 나온 종목이라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특별한 이슈들이 있으면 제가 장중 커뮤니티에 VIP 멤버십 분들한테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단은 뭐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찬가지예요. 정고점 근처에 올라왔습니다. 더 뚫고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저항선에서 파는 게 맞으니까 일단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일단은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5만 원 수준이면 많이 먹었어요. 17만 원, 18만 원한테 같이 고생했고 결국에는 이 고생한 만큼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보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이게 결국에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처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국엔 한번 빠지면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생활건강 그때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비싸서 그렇지 엘리생활건강 진짜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거운 대형주가 7% 나오르면서 아무튼 같이 따라가주는 모습 보였고요. 시장 좋을 때는 업종 같이 움직이는 거. 두산표를 팔고 나서 또 1%더 올랐는데 일단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비슷합니다. 쌀 때에 들어가서 4만 원, 5만 원에 들어가서 우리 뭐 여기서 샀다가 뭐 팔았다가 많이 했었다가 결국에는 5만 원 초반에 들어갔다가 뭐 외국절 있다가 6만 3천 원까지 갔었죠. 근데 이런 모든 근거는 일단은 전고점을 주요 매도 타겟으로 잡아놓고 하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는 뺄게요.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근거하면서 조금 기다리시는 거죠. 현대산업개발 일단 1월 말 2월 초까지 조금 더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포지션 액션 취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좀 못 먹은 것들이 꼭 가슴에 걸려요. 그래서 오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 안 바쁘고 또 그때 글을 썼고 이런 것들. 한샘 같은 거 이제 올라올 때 된 것 같아요. 10만 원 혹은 뭐 10만 원 초반에 많이 들고 계시고 9만 원대도 들고 계신 분 잘 사신 것 같고
120일 근처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고 3개월 텀 좀 본다고 하면 120일 선에서 조금 더 버텨주면 이런 소외 업종이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카카오는 이제 오늘 적어도 내일까지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또 끌어올렸구나. 이게 또. 시장이 밀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이클의 막바지일 거고 시장이 좀 더 버틴다고 하면 다시 삼성전자나 LG화학으로 다시 사이클이 시작될 거고 어쨌든 카카오도 많이 먹었어요. 30만원, 33만원, 진짜 비싸봐야 37만원, 47만원입니다. 이거 진짜 사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를 때. 딱 30만원, 33만원에 아마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NC 마찬가지입니다. NC도 저 98만 뭐 몇천 원에 팔았는데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80 몇만 원에 사서 90 몇만 원에 팔면 주당 10만 원씩 남는 거 아닙니까? 이노션 아마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게 오를 때 됐는데 하루에도 몇십 번씩 쳐다보고 왜 안 오르냐, 기아차를 살 걸.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9만 원, 뭐 8만 원에서 급등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현대차를 빼먹었네. 현대차를 뭐 18만 원, 17만 원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 25만 원 아무 걱정 없이 들고 있을 텐데 이노션을 추천드렸던 거는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SL, 만도를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9만 원 급등해가지고 현대차 25만 원 급등해서 그때 들어가기에는 좀 진짜 정상적으로 뭐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아쉬움이 있어서 이노션을 담은 거고 차트상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다 보니까 당장 안 오르더라도 너무 또 확 휩쓸려가지고 이거 팔고 기아차 사고 또 거기서 물리지 마시고 뭐 만약에 기아차가 다시 8만 뭐 한 초반까지 오거나 현대차가 다시 20만 원 초반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렇게 밀리면은 갈아탈만 합니다. 근데 지금 며칠 만에 5만 원이 올라 있는 현대차를 지금 그냥 18만 원, 17만 원에 노래를 불러도 못 샀던 그 현대차를 지금에서 사는 거는 어, 그렇게 습관 들이면 아마 길게 못 가실 것 같다라는 제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코인책도 오를 때가 됐는데 하면서 계속 9,000원대 머무르고 있어요. 수급이 이게 좀 한쪽으로 계속 쏠려 있어요. 대형주 위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물론 대형주도 있지만 먹고 나왔지만 소외주들 조금 심심한 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믿어주시고 같이 이제 좀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강원랜드 계속 홀딩입니다. 25,400원인데 고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빠진 종목이 또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현재 시간 9시 정도인데 어, 같이 소통 방송을 할지 걱정입니다. 고민입니다. 아무튼 지켜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레 그리고 이번 주 좀 안정적인 투자 하시도록 많이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